104주년 3.1절을 맞아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과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천주교회 상황을 살펴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13년간 장학사업을 해온 안중근 바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인재양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생명존중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 5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4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천주교회 상황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이민석 대건 안드레아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천주교회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정교분리를 내세우면서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교분리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정교분리의 근본 취지는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교 활동에 전념할 뿐 정치적인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 일제 시기에는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또 선교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제에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교회 입장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안중근 의사 의거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신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사실 당시 한국 교회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포살을 정교 분리에 위배된다고도 했고, 또한 또 살인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특히 당시 그 조선 대목구장인 미텔 주교께서는 처음 이또를 죽인 인물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심지어는 당시에 천주교 기관지라고 평가받는 경향신문에서 안중근 의거를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 이또 히로부미의 그 사망 소식을 소개하면서 이또를 추모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던 한국 천주교회가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최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변화는 사실 지금부터가 아니었고요. 1970년대부터 이 변화의 흐름은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내에서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발점이 1979년에 안중근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랑 안중근 추모 미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93년에 학문적으로도 안중근의 신앙과 민족운동을 재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전부터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군요. 네, 특히 또 심포지엄 때 이 김소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제 치하에 교회가 안의사 의거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을 느낀다라고까지 하면서 재평가 작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또 지난해 서울대교구가 봉헌했던 기림 미사도 그런 걸 보여주는 좋은 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3.1절이어서요.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런 정교분리 정책 속에서도 3.1운동에 참여한 성직자나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땠었나요? 네, 사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구의 성 유스티노 신학생들은 이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또 서울 대목구 안에서도 이 신학생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이제 대목구장의 반대에 의해서 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신자와 성직자들 또 신학생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는 것.
3.1운동 정신을 한국천주교회가 이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3.1운동의 정신은 자유와 정의, 인도와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정신을 한국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바르게 기억하고 또 하느님의 순명하면서 3.1운동 정신을 통해서 다시는 식민지를 겪지 않을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 깊었던 신앙인 안중근 의사.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설립된 장학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바보 장학회입니다. 장학 사업을 통해 안 의사의 뜻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330명이나 됩니다. 제가 장학금 수여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대 앞에 청년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제15기 안중근 바보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청년들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이 수여됩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명.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일부 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부모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학생 중엔 수원 가톨릭대에 재학 중인 방글라데시 신학생 2명도 있습니다. 장학회 대표이사 방상만 신부는 장학생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안 의사의 뜻을 일깨웠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행동으로 옮겼던 그 삶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이 장학 수여식이 더 의미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안중근 바보장학회는 2010년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330명, 액수로는 6억 원이 넘습니다. 장학회는 200명이 조금 넘는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모여서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짜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생들은 안 의사의 뜻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 나는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도모할 줄 아는 학생이 되도록 한다. 하나, 나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정신을 이해하고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선서 덕분인지 장학금 기부자 중엔 예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신학생 지원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학 중인 2명의 방글라데시 신학생 롱디 데니시와 시란 우르반에게 이 장학금은 단순한 물적 도움이 아닌 아시아 평화와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안중근 바보장학회의 16번째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인재양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생명존중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 5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어제 2023년도 전기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대상자는 교회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중에 선정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인재양성기금은 생명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 주길 바라는 교회의 바람을 담은 작은 연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학금, 인재 양성 기금을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 앞으로 하고 계시는 여러 분야에서 또 이 생명 문화를 다양하게 전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대주교는 교회의 정신이 더 널리 공감되고 확산되길 희망하며 격려를 전한다며 앞으로의 사명에 기쁘고 힘차게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됐습니다.
생명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대학원 학비와 논문 작성비, 국내외 단기 연수와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PBC의 기획보도 대한난민정착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인권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한겨레 신문의 살아남은 김용균들이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2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장애나 질병을 얻은 청년 노동자들을 조명한 한겨레 신문의 살아남은 김용균들이 참신한 보도라는 평을 받으며 대상을 받았습니다. 본상을 받은 CPBC의 대한난민 정착기는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담아내 진정한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경인일보와 경향신문, KBS와 KBS 대구방송총국 보도물이 본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관심이 줄어들거나 또는 사회적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다양한 인권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가 미처 살피지 못한 진실을 조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보도상은 인권보호와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포상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됐습니다. 이상으로 3.1절에 보내드린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